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목요일 변희재 대표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종찬 기자님이 나오셔서 우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 중에서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그 보도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모 수사관 그리고 검찰청의 송모 수사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신모 수사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태블릿의 포렌식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JTBC가 주장한 그 L자 패턴에 대해서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JTBC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김필중 기자가 WK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발견을 했는데 김필중 기자의 핸드폰의 L자 패턴을 한번 그려봤더니 우연히도 그 핸드폰의 L자 패턴과 태블릿의 L자 패턴이 일치하여서 그 태블릿이 열렸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JTBC는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 소유라고 주장하니까 설정한 잠금 패턴도 L자고 김필준 기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설정한 잠금 패턴도 L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우연히 일치하여서 그 잠금 패턴이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5일 날 검찰이 포렌식을 한번 하고 2017년 11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포렌식을 했습니다.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포렌식을 한 자료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을 검찰청에 가져다 줬다고 하는 날, 제출했다고 하는 그 10월 24일 그날 이 잠금 패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는 것이 포렌식 결과에 나옵니다.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저녁 7시 반이고 근데 그 태블릿에 잠금 패턴을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한 두어 개가 있는데 devicepolicy.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반경에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JTBC가 검찰에 제출하는 날 그 패턴에 대한 정보를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심수미 기자, 김필중 기자, 조택수 기자가 그리고 손영석 기자인가요? 네 분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태호 변호사 등 시민 몇 분들이 지금 JTBC 기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해서 위증으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질의 회신을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질의 회신 보낸 서류에 보면은 잠금 패턴을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device policy.xml 파일이 변경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잠금 설정 패턴에서 패턴을 변경하지 않고 나온 경우에도 그 device policy.xml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JTBC의 김필중 기자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 쓰실 때 예를 들어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점이 9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점이 9개 뜬 상태에서 패턴을 그리는 거. JTBC 김필중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패턴을 그릴 때 그 패턴을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온 회신은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표면으로 대고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설정 버튼을 눌러서 잠금 화면에 가가지고 거기 패턴 변경을 가서 그렇게 누르면 이제 이 점이 9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종전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패턴을 변경하지 않고 종전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나왔을 경우, 그런 경우에 devices policy.xml 파일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변경이 된다. 국립과학 수정에서는 그거를 회신해 온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JTBC 김필중 기자가 그 패턴을 그렸다고 하는 그 상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회신해온 그 상황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김 기자는 그냥 통상적으로 늘 쓰는 처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점이 9개 나오면 거기에 패턴을 그리고 바로 이제 잠금 화면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경우, 그거를 설명을 한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게 아니라 설정 버튼을 누르고 잠금 화면을 누르고 거기 가서 패턴 설정을 누르고 거기서 종전과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그대로 다시 나왔을 때, 그때 그 파일이 변경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데 지금 검찰은 그 회신서를 형사 고발 사건에 제출을 했어요. 도태호 변호사 등 시민들이 JTBC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그 서류를 제출을 하고, 아마도 그냥 동일한 패턴을 그려도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파일이 device policy.xml 파일이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죠?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김필중 기자가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1차 패턴을 설치한 기간이 뭐 한 1년 훨씬 넘었어요. 한 2년 정도 되나?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그 패턴을 핸드폰 화면에 그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정보를 설정한 파일은 최초에 설정됐던 그 시점부터 한 2년 후에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점이 9개 나왔을 때 거기에 아무리 패턴을 그려도 지금 이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device policy.xml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포렌식에 의하면 그 파일이 2016년 10월 24일 날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10월 24일 날 오후 5시경에 그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변경했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수사관에는 지금 회신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 L자 패턴, 방금 제가 말씀드린 L자 패턴 문제뿐만 아니라 전번에 제가 인터넷에 올린 그 선생님에 관한, 닉네임 선생님에 관한 문제도 또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면서 좀 더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